자, 1월 6일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시장. 그냥 끔찍한 시장이고,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습니다. 2,500개 정도 중에 5, 600개 정도가 거의 하락하고 2,000개 가까이 많은 종목들이, 그 조금 떨어진 것도 아니고 거의 4%, 심한 거면 6%, 7%까지, 자, 급락을 하는 상황이 됐죠. 내일 시장이 끝나고 제가 시황정리라든가 일병 특징주를 좀 뽑아놓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별 특징주는 꽤 중요해요. 물론, 이게 뽑아놨다 해서 다음날 바로 급등한다거나 또는 날아간다거나 이런 확증은 못하지만 결국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는 한 길게는 뭐 일주일, 이주일 쉬었다가도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다 우리에게 수익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살펴보고 어떠한 이슈로 올라갔는지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 정리는 꽤 중요하죠. 뇌동매매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시황 정리에 있어요. 뇌동매매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왜 올라갔고 또 이러한 종목들이 한 며칠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시간적인 여유도 갖게 되죠. 오늘 막 올라가는 거 쫓아가 사게 되면 꼬리를 길게 달았을 경우 고점에 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좋은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이러한 종목들이 이런 자리에 왔으면 좋겠는데 왔네? 그런 날 매수하고 나의 생각과 틀리게 흐르면 바로 매도 이렇게 해서 손실을 줄여나가고 수익을 좀 키워나가는 이런 상황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황 정리를 통해 보는데 어제 살펴본 종목 중에 물론 유틸렉스나 이더스제약은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이 아니죠. 저 어제 시황 정리할 때 이재명 대권주자의 탈모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20% 갔다 종가 10% 마감했는데 오늘 크게 밀리지 않고 출발하더니 결국 상한가를 갔습니다. 유틸렉스 종목도 상한가를 갔다가 제가 이 친구가 뛰게 되면 중요하게 좀 뚫기 힘든 즉 20개월 선 자리를 맞고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맞고 떨어졌죠. 월봉 기준인데 가격으로 보면 32,700원대가 됩니다. 오늘 고점이 정확하게 33,150원 찍었죠.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상한가 오늘 거의 19%니까 20% 가까이 되니까 결국 이틀 동안 5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같은 관련주로서 국제학품인데 이 친구가 올해 보면 많이 못 갔죠. 오늘 좀 살펴볼 종목 중에 이따가 좀 보겠지만 이 탈모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국제학품은 크게 올라가진 못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름 3%대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이때 추세 턴을 해놨죠. 우리 돌아 나갈 거야. 그러면서 국제학품이 이렇게 턴을 해줬고 일봉에서 보면 일단은 이 굉장히 낮은 가격이죠. 지금 주가가 떨어진 만큼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때 대량거래 들어왔고 쉬었다가 또 들어왔고 어제도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날 5일선만 깨지 않은 매수 시점이 맞고 깨면 바로 손절 처리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5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갔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또 물론 5일선 근처까지 올 수 있긴 하지만 또 한 번에 한번 추가 급등의 여지가 있지 않나 좀 나름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알로코 얘기가 좀 있는데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지만 사실 알로코를 해석하기는 좀 쉬워요. 월봉에서 보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 턴이 이루어진 입장인데 역시 주봉에서 옆으로 가고 있었죠. 이렇게 꽤 오랫동안 옆으로 가다가 자 오늘 급등했습니다. 거래량이 제법 터졌죠. 자 241선을 기준으로 제법 많이 밀려 있었어요. 이렇게 쭉 떨어졌다 이제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240일간의 간격 때문이라도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늘었죠.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 거고 내일부터라도 5일선 깨지 않는 한 매수 깨면 손절 그렇지만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따박따박 올라갈 수 있는 이 상황이 됩니다. 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5% 6% 따박따박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는 일봉에서 막 급등해서 쫓아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황 정리 통해서 대량 거래가 터지거나 이런 종목들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매수. 그럼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3% 4%씩 수익을 내줄 확률이 더 큰 입장이고 물려도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감 있게 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월봉의 위치가 낮을 때고 일봉에서는 대량 거래가 들어올 때가 됩니다. 결국은 이더스 제약이 어제 시황 정리 후에 날아간 것도 가만히 보면 이거죠. 대선 공약에 탈모주 헐헐 뭐 이더스 제약 상한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탈모주도 엮이면서 그린 건데 이게 꾸준히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 누구도 모르죠. 미리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세계 최초 주사형 탈모 치료제 생산 추진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내일 단기 단타량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내일 쫓아가기는 무리가 있고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미녹실보다 발모 효능 높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또 탈모 공약에 대한 이런 어떤 이슈도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스테믹스를 좀 볼 건데, 역시 월봉에서 위치를 보면, 낮은 위치죠. 대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나가는 위치인데, 이 20개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걸 맞고 떨어졌고, 주봉에선 추세 턴을 해주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241선 기준, 장기 이동 평균선이 241선 기준으로 웬만큼 다 급락했죠. 급락하고, 다중바닥 그려놓고 땅 떴기 때문에, 예전에도 241선을 깨면 이렇게 크게 무너져요. 따라서 이 친구를 내일 쫓아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내일도 한번 급등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보다 한 2, 3일 며칠 기다렸다가 역시나 5일선 같은 자리 지켜주는 자리들 또는 내일에도 만약에 오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바로 또 뛰어나가면 단기 단타를 하더라도 이렇게 월봉에서 낮은 종목을 했을 때 좀 안전하지 이렇게 높은 데서 물리면 여기까지 복귀하는데 아직도 복귀가 안 되고 있죠. 이때 고점이 15,000원대인데 지금 주가가 3,000원인데 5분의 1 투막이 나서 아직도 복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하거나 쫓아가 사더라도 월봉에서 낮은 위치 여기서 매수해 주는 게 중요하고 자 주봉에선 추세턴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내일 같은 날 음봉으로 좀 떨어진다든가 십자도지가 된다거나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로지시스를 비롯한 한네트, KCT는 상한가 근처로 거의 갔고, 한네트는 상한가 같고, 뭐, 푸른 기술, 저거 정신없죠, 지금. 자,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는 2월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이런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가상화폐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는데, 자, 먼저 한네트를 보면 월봉에서 20개선을 강하게 뚫어주고 나왔죠. 이 친구 한 번 더 뛰면 자, 1,500원대 가장 강력한 저항선까지 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시고 KCT 같은 경우도 급등했는데 사실 KCT가 월봉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한네트처럼 20개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고 목표가는 8,900원대 1차적으로는 저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장기 이동 평균선인 241선 기준으로 급락했다 꽤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했죠.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241선 기준으로 깨지 않고 잘 안착해주면 오히려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이 KCT는 제일 나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목이 어디까지 뛸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수할 자리들은 알 수 있고 그리고 계획이라는 걸 짤 수 있죠. 내가 이 친구가 어디를 돌파하면 매수, 또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하겠다. 이런 전략들은 꽤 중요합니다. 따라서 KCT가 내일 그냥 날아가는 방법은 없지만 241선 같은 자리를 잘 지켜준다. 그럼 추가로 충분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자, 같은 이 CBDC 관련주로 인해서 잘 못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한국전자금융이나 푸른기술 이런 친구들인데 역시 월봉대 바닥권에 있죠.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 주봉에서 보면 추세턴을 몇 주 전에 지금 한국전자금융이 해놓고 20주선도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20주선은 중기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유지해서 돌아나가 있으면 좋은 위치에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오늘 거래량 들어왔죠. 역시나 이 장기이동 평균선 241선을 이때 깼어요. 그리고 옆으로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지금 터지는 대량 거래가 특히 오늘같이 시장 안 좋을 때 내일 같은 날 오늘 종가를 훼손하지 않거나 만약에 조금만 훼손하고 돌아나가면 바로 한 번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한국전자금융도 꼼꼼히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일 같은 음봉으로 5일선을 살짝 찍고 나간다 그러면 5일선 깨지 않는 매수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늘의 종가를 많이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갈 수 있는데 리더스 제약이 바로 어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됐죠. 자, 어제 이렇게 떴을 때 5일선까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의 종가를 심하게 훼손하지 않고 바로 달려나갔죠. 그러면서 아침부터 거래량이 붙었는데 역시 한국전자금융도 내일 같은 날 일봉에서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거래량이 붙어서 터져나가면 순간 쭉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융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친구들 중에 하나가 또 푸른기술이라고 있죠. 자, 푸른기술도 월봉 대바닥 탈출권이고 주봉에서는 이렇게 20선 근처에 있습니다. 자, 저걸 뚫어줘야 되는데 일봉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 떨어진 거리에 비해서 짧긴 하게 좀 리스크인데 어쨌거나 5일선 기준으로 잘 대응하면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디지털 위안화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한네트, KCT, 한국전자금융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KCS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라갔는데 이 친구도 월봉에서 보면 이 시가선 잘 지켜주고 올라갔죠. 이제 목표가 8,700원대 1차적으로 이 자리가 되고 저길 뚫어줘야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대로 달려나가면 이제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 외에는 패스고 오히려 240을 지켜주고 내려오거나 이럴 때 매수해 주면
아마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역시 파버나인도 마찬가지로 이 가상화폐 관련주죠. 근데 굉장히 떨어졌어요. 예전에 아주 대바닥까지 와 있고 드디어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월선이 올라탔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20선 돌파하고 나가고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일봉에서는 즉 241선 기준으로 완전히 뭐라고 그래야 돼? 대바닥이 와 있죠. 지금 엄청나게 떨어뜨린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군가 쭉 떨어뜨려 놓고 매집봉 들어왔고 옆으로 가고 다시 돌아 나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결국은 5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또는 여기 뛴다 하더라도 5일선까지 분할 매수할 각오로 매수하면 다시 한번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이날도 한 21%또 올라갔는데, 파버나인 같은 종목들도 내일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내 조선업이 수주가 8년 만에 최대라고 그래요. 물론 조선주도 좋지만 전 조선주보다 항상 조선 기자재주 관련해서 잘 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한라 IMS라는 종목이에요. 자, 월봉에서 보면 주식은 잘 상승하다 꼭 짚고 나가는 자리가 중요하게 지켜져야 돼. 월봉 장기 이동 평균선인 20개월 선이 됩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줬고 5개월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죠, 지금. 자, 주봉에서 물론 20선 돌파해주지 못하는 게 리스크가 되긴 하는데, 이 친구가 밀렸을 때 241선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추가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라 IMS 같은 경우는 241선을 기준으로 잘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하죠. 자, 한국화보는 역대적으로 실적이 항상 좋아지는 친구인데 사실 약간 리스크는 있어요. 이때가 최고가가 거의 13,000원, 4,000원대인데 이때 5개월 선의 평균 가격이 12,400원대예요. 따라서 저 자리가 좀 리스크가 되고, 일봉에서는 이제 240원 돌파해서 나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요새 좀 부쩍 늘어난 모습이죠. 그래서 내일 같은 날 241선 기준을 깨지 않는 선상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240선 깨지 않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K사인도 이렇게 디지털 이하나 출시 소식도 있고 전자지갑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K사인은 조금 차트가 어렵긴 한데, 일단 월봉에서 보면 위치가 뭐 아주 낮진 않아요. 이 자리가 2,700원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있어가지고 11월 달에도 못 들었고 12월 달에도 못 들었고 이번 달에 좀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주봉에서도 평점 맞고 떨어지고 있죠. 내일이 꽤 중요해 보이고, 일봉에서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졌는데 사실 언제부턴가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원체 매물대가 왼쪽에 많아서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땐 쫓아가 사는 것보다 첫 번째 저항선이 있어요. 내일 같은 날 음봉으로 떨어진다거나 5일선 좀 찍고 나갈 때 이럴 때 좀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제 시황 정리할 때 유틸렉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 사실 오늘도 상한가를 가고 또 급등했죠. 지금은 약간 좀 조심하는 게, 당연히 맞을 자리 맞고 떨어졌으니까 조심하는 게 중요하고,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됐는데, 내일 하루쯤은 좀 잘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현대바이오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데, 사실 현대바이오가 예전에 코로나 뭐 치료제 뭐 이것저것 관련해서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러다 많이 떨어졌다가 드디어 추세를 좀 전환시켜주는 분위기인데, 요거 전환 못 시켜주면 60개 상가에 쭉 밀립니다. 상당히 리스크 관리 잘 해야 되고, 자, 일봉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241선 밑에서 꽤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많이 떨어졌죠.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는 현대바이오 만약에 다시 내가 진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5일선, 21선 이런 가격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 시초가래도 이렇게 뚝 떨어져 일단 떨어지면 손절하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따라서 조심스럽게, 이 바이오주라든가 임상실험하는 회사들은 어느 순간 임상시험에 관한 잘못된 뉴스 한 번만 나와도 뚝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대응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반등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이럴 때 대응하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20개월선 가격이 26,800원대인데 좀 뚫어주고 있는데 27,250원이죠. 이 얘기는 26,8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추세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6,800원대를 잘 명심하고 있다가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시황 정리할 때 JLK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꾸준히 우하향에서 엄청 고생시키다가 드디어 20개선 뚫고 나가고 있죠. 지표가 좋고, 주봉에서도 5수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5수선 이탈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이날 거의 상한가 띄었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친구들은 이제 급등하는 중이라 사실 대응할 때는 사실 이날 240에서 안 깬 게 좀 기가 막히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240에서는 깨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급등하는 종목은 절대 5일선을 쉽게 이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8,340원대를 기준으로 절대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지금 5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떨어진 종목들 중에 그동안 시황 정리 살펴봤던 종목들이 오히려 우리가 중요하게 매수해 줄 만한 종목들 자리에 와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잘 적어 놓으셨다가 중요한 매수 타임 때 들어가면 되죠. 제가 M2I 이런 종목인데 사실 많이 떨어졌다가 5개선이 올라타긴 탔어요. 자, 주봉에서도 이때 추세 턴해놓고 유지하고 있고 오늘 급등했는데, 자, 이런 종목 대응할 때는 241선 기준으로 이때 깨놓고 엄청 오랫동안 옆으로 간 거거든요. 자, 그래놓고 급등했습니다.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앞에 있는 모든 이 거래량을 다 잡아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대응할 때는 5일선 깨지 않는 한 매수. 그러면 이 5일선을 잘 타라서 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건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뛸 수 있으니까 M2I 같은 종목들도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꼼꼼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애청자분들 오늘 많이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좀 지수가 좀 많이 살아나서 시청자님들의 이 계좌가 빨갛게 잘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